안녕하세요. 스크래치로 배우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전흥정입니다. 여러분은 점프게임, 위로 찾기, 벽돌 깨기 같은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들진 않고 게임만 해보셨나요? 원하는 도형, 그래프를 그리거나 수학 문제를 혹은 공식을 자동으로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번 수업에 모두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코딩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학 원리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스크래치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미국민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MIT 미디어랩에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하고 긴 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명령 블록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 쉽게 단순화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이벤트, 리스트 등 코딩의 다양한 기술도 지원합니다. 스크래치를 통해 간단한 동작뿐만 아니라 다소 복잡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나에게 필요한 코딩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스크래치 수업을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스크래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흥정입니다. 오늘은 5차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사칙 연산하기입니다. 오늘 사칙 연산하기를 통해서 변수를 추가할 수 있고요. 조건 반복문, 우리 지난 차시에 잠깐 맛보기 했는데 조건 반복문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연산 블럭들을 배우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고양이가 있고요. 여기에는 만들어 놓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변수가 숫자 1, 숫자 2, 연산자, 그리고 계산 결과를 변수로 추가해주고 변수들의 값을 초기화해 줄 겁니다. 그리고 숫자 1, 연산자, 숫자 2의 값을 물어보고 대답을 변수에 저장하고요. 입력된 연산자에 따라 계산 결과 변수에 결과값을 넣고 스프라이트가 그걸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변수를 만든다 라고 했는데 변수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에게 변수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대답하는 대답이 변하는 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변하는 수 맞습니다. 자, 변하긴 변하는데 그 데이터 저장 위치와 그 안에 내용물을 정확하게 변수라고 하고요. 프로그램 실행 도중에 이 저장물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름이라는 변수에 전흥정이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에다가 코딩을 넣어라 라고 하면 이름은 없어지고 코딩이라는 값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A라는 변수에 10이었는데 그 10이라는 데이터에다가 20을 더해서 B라는 데이터에 넣으면 B라는 박스에는 이 변수에는 30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를 바꾸어 줄 수도 있고요. 바꾸게 되면 값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하나의 변수명에 다른 데이터가 계속 이렇게 바꾸어지게 됩니다. 자, 변수 블럭들을 알아볼 건데요. 변수 쪽에 보면
나의 변수 해서 체크박스가 풀어져 있습니다. 자, 이 변수는 내가 만들고 나면 여기 밑에 내가 만든 변수명이 계속 추가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나온 변수는 정의된 변수입니다. 변수 이름을 제가 추가해 준 거고요. 여기에 체크박스가 되어 있으면 무대에 그 변수가 나타나게 되고요. 체크박스가 없으면 무대에 나타나지 않지만 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수 역할은 하지만 무대에 보여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무대에 보여줄 땐 체크박스, 그리고 무대에 보여주지 않을 때는 체크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나의 변수는 0으로 정하기와 만큼 바꾸기, 이렇게 두 개의 블럭을 앞으로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요. 뭐뭐로 정하기라는 거는 이렇게 이 숫자로 설정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지정된 값으로 여기 1만큼 바꾸기는 이 변수에 이 지정된 양만큼 변경해서 다시 저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하기는 기존의 값은 없어지고 이렇게 정해진 값으로 덮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변수에 5가 있었으면 5가 있었지만 0으로 정하기 하면 나의 변수는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변수를 1만큼 바꾸기는 이 변수에 5가 있었다 하면 5에다가 1만큼 바뀐 6이 나의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만큼 바꾸게 되면 5가 저장되어 있었다면 이 블럭을 만나고 남으로써 4가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하기와 바꾸기, 그리고 변수를 생성할 때 변수 만들기 하며 물어보는 것이 변수 이름이 무엇이냐, 변수 이름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밑에 체크박스가 3개가 있습니다. 자,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이라 하면 전역 변수이고요. 모든 스프라이트에서 사용 가능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이라고 하면 지역 변수, 이거는 해당 스프라이트에서만 사용 가능한 로컬 지역 변수입니다. 자, 우리 강아지하고 고양이 했던 거 기억나나요? 달리기. 고양이에게만 이 변수를 쓰고 싶다. 그러면 지역 변수. 고양이와 강아지, 그 외 또 다른 스프라이트에게 모든 곳에서 이 변수를 사용해야 한다. 그때는 전역 변수가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전역 변수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근에 나타나게 된 3.0 버전 이상에 있는 클라우드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변수는 모든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멀티플레이어 게임이나 점수판, 로그인 시 그 아이디 이런 것들을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변수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변수를 추가하고 나면 이렇게 목록에 나타나는 거 보이죠? 내가 만든 변수가 이렇게 현재 4개 만들어졌습니다. 자, 만들 때는 변수 만들기 클릭해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우리 그러면 스크래치에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칙 연산하기. 자, 하기 전에 요거 연산 블럭들을 한 번 더 알아보고 코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블록 중에서 산술 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나눈 것의 나머지, 4 나누기 3의 나머지는 1이겠죠. 그러면 1의 값이 저장이 되는 거죠. 뭐뭐의 반올림. 자, 이런 것들이 산술 연산이라고 합니다. 계산하는. 자, 이거는 결합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때 결합할 때
계산 우선순위에 따라 블록을 결합해 주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결합된 것을 보면요. 지금 이 가운데 타원이 안에 있고 이거는 이게 타원이 이렇게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렇게 있죠. 그러면 안에 있는 것 먼저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1은 3. 4에서 빼기가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 빼기 3은 1이 결과값이 되고요. 이거는 현재 안에 동그라미 먼저 계산하면 4 빼기 1은 3이 되고요. 밖에 있는 거 이제 곱하기를 뒤에 계산하게 되죠. 3 곱하기 3은 9가 되고 결과값은 9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해서 산술연산은 계산 우선순위에 따라 결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산 블록 중에 산술 연산 했고요. 이제 비교 연산. 우리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작업을 해 보았는데 이렇게 크냐, 작으냐, 같으냐라는 거를 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그에 대한 코딩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만약에 상어에 다였는가 또 있었지만 말고 300보다 크다. 우리 상어 할 때 상어가 300보다 크면 모두 멈추어라 할 때 이렇게 비교 연산 있었죠? 네, 문자끼리 비교, 숫자끼리 숫자 크기 비교 이런 거를 할 때 이용되고요. 결과값으로는 참이나 거짓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쉬워서 금방 넘어갈게요. 100이 500보다 크느냐? 참 반환해 주고요. 50이 100보다 크느냐? 거짓 반환해 줍니다. 참, 거짓을 반환하게 되겠죠. 이거는 논리 연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앞에 그리고는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고요. 또는 이라는 거는 앞에 거나 뒤에 조건 두 개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뭐가 아니다는 참이면 거짓을 반환하고 거짓이면 참을 반환해 줍니다. 가령 수학이 80이고 영어가 70이다. A와 모든 성적이 80 이상이어야 통과다 라고 하면 모든 성적이 80 이상 그리고가 되겠죠. 그런데 수학, 영어 두 중에 하나는 거짓이니까 이 그리고에서 거짓이 되겠죠. 영어가 80이면 두 개 다 이상이 되니까 참을 반환해 주겠죠. 근데 또는이면 수학이나 영어 두 중에 하나만 80점을 넘어도 통과다. 그러면 수학이 80, 영어가 70일 때 참으로 반환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조건 반복문인데요. 조건문. 만약 뭐뭐라면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 이 조건을 명령을 주고요. 조건이 참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 뭐뭐라면 참일 경우에는 이 조건, 이 명령이 실행되고 거짓일 경우에는 밑에 조건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건 반복문으로 뭐뭐까지 반복하기. 조건이 참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참이 되면 멈추고요. 그리고 뭐뭐까지 기다리기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뭐뭐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자, 해서 사칙 연산하기 진행해 볼 건데요. 자, 클릭했을 때 우리 변수 아까 만들어주기로 변수 만들어줘야 된다고 말했었죠? 변수 만들기 계산 결과 저장되는 곳과
숫자 1, 입력받을 숫자, 숫자 2, 연산자도 받을게요. 연산자. 그러면 클릭했을 때 우리 항상 변수를 만들어주면 변수에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값이 항상 저장이 되니까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변수 네, 0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나의 변수는 아니고 숫자 1, 숫자 2, 연산자, 계산 결과 모두 0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연산자는 숫자가 아니니까 널 값, 아무것도 없는 널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고 답해야 되겠죠? 입력 값은 자, 연산에 있어서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연산할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숫자도 있을 거고요. 자, 이건 연산자를 입력하세요.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중 하나만 입력이라고 했습니다. 두 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만 입력해라. 자, 그럼 첫 번째 숫자는 숫자 1에 저장. 변수에서 숫자 1에 대답을 저장. 그리고 숫자 2에 두 번째 숫자를 저장, 연산자 저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숫자 1, 숫자 2 연산자를 변수에 담았습니다. 입력된 값을 담았고요.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만약 뭐뭐라면 연산자가 더하기라면 계산 결과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꺼내 놓을게요. 자, 계산 결과가 더하기여야 되겠죠. 더하기일 때는 더하기, 숫자 1과 2, 숫자 1과 숫자 2를 더한 거를 넣어라. 그리고 만약 연산자가 마이너스라면 계산 결과에는 숫자 1에서 숫자 2를 뺀 거를 넣어라. 자, 그리고 곱하기는 숫자 1 곱하기. 자, 이때 블록을 넣을 때 이렇게 어디가 활성화되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하얀색이 활성화되는지 바깥원이 활성화되는지. 만약에 바깥원이 활성화된다면 얘는 튕겨져 나오거든요. 안쪽에 활성화가 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곱하기, 그 다음 나누기라면 계산 결과는 수 1에서 수 2를 나누어라. 이제 연산 결과를 말해주면 됩니다. 형태에서 말해줄 거예요. 문자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많이 결합되죠. 자, 숫자 1
연산자 1 곱하기 3 숫자 2. 자, 이렇게 숫자 1과 연산자 그리고 숫자 2는 어떻게? 계산 결과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2를 말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그런데 곱하기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x로 입력할 수 있겠죠. 사람들이 분명히 이렇게 했지만 별로 입력해 달라고 했지만 x로 입력해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또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별도 x로 보고 알파벳 x도 그냥 곱하기로 보자. 이거나 이거 둘 다 참이 된다는 거죠. 해서 연산해 볼게요. 50 곱하기 6은 300이 되고요. 50 빼기 3은 47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해도 되겠네요. 숫자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숫자만 크게 보이게 됩니다. 계산 결과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러면 90 나누기 3은 3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것에는 우리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할 때는 잘못됐을 때 에러가 났을 때 처리를 많이 해줘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분명히 연산할 첫 번째 숫자를 입력하세요 라고 했는데 숫자가 아닌 문자를 입력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만약 문자를 입력했으면 다시 입력하세요. 연산자 이 4개가 아니라면 다시 입력하세요. 이렇게 또는 하나 이상 2개 중복으로 했다면 다시 입력하세요. 이런 문구를 넣어줘야 에러 나는 거를 많이 막게 됩니다. 일단 우리는 그런 것까지 코딩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당연히 숫자를 넣을 거고 당연히 연산자를 넣는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코딩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칙 연산을 해 보았는데 이번에는 나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현재 연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빼고 더하기 1을 해서 나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도를 2020으로 고정을 해버린다면 내년에는 다시 2021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스크래치에서 현재 연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나이 계산된 나이 값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했을 때 화면 확대하고 클릭했을 때 태어난 연도는 라고 묻도록 할게요. 숫자 4자리 나이를 알려줄게. 태어난 연도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이라는 변수에는 어떤 값을 담아야 한다? 나이라는 변수에 자, 현재 연도가 감지에 있습니다. 감지 블럭에 보시면 현재 년
이걸 클릭하면 현재 연도 빼기 대답한 연도 더하기 1 하면 나이가 나오고요. 이거를 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다시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서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다. 자, 이렇게 코딩이 끝나면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를 알려줄게. 태어난 연도는 2010년 하면 당신의 나이는 11살입니다. 라고 뜨죠. 이렇게 뭐 상관없어요. 1999년 이렇게 하셔도 되고 2005년 하면 16살입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나이를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